우리가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대한민국 30대, 40대 여성들 약 25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 또는 경력 단절, 남편 또는 남자친구, 자녀 또는 시부모, 돈? 대답은 다소 의외였어요. 부모.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이었죠. 이것은 그들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지금도 부모와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말하기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일. 언니,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기억이 많지만 어쩐지 끄집어내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죄책감이 느껴진달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의 유년엔 분명 좋은 순간이 더 많았을 거야. 그랬기에 우리 모두 멀쩡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좋지 않았던 순간을 증언할 수도 있는 거겠지. 좋은 순간에 대해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라는 큰 이름 안에 담긴 작은 능력을 잘 알고 있어. 부모님들이 난 그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한계의 지점으로 돌아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일 뿐이야.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어른이 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어른이 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말이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로써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모-자식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말을 걸 거야. 그 한계의 지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내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어떤 말이라도 좋아. 내가 최선을 다해 이해해 볼게.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할 거야. 애썼구나. 참 아팠겠구나. 그 아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너는 편안해질 거야. 그 아이가 힘들게 말을 꺼내는 순간만큼은 네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네가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조금씩 더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고 점점 구석에 웅크리고 있게 되었지. 지금 이 자리는 나를 보살피는 자리야.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그 누구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어. 부모든 반려든 자식이든. 우리는 나 이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 나는 못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주려니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야 하지 하면서도 자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게 돼요. 우리는 사랑의 매가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에 성장했어. 사랑과 폭력을 혼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성장 과정에서 깊이 각인된 통념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끊어내기란 쉽지 않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나쁜 가르마를 끊고 지지, 격려, 인정, 위로, 공감을 주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 거야.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필히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로 나 자신.
나의 성장 과정에서 통념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내가 입었던 상처를 보듬고 현재 그 상처가 재생되고 있다면 세심히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해.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완벽한 육아법만 찾아다니다가는 매번 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점점 자신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자학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돼. 무엇이든 들어온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건 참 쉬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내보내는 것이 어렵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보고 배운 양육 방식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내보내는 건 참 쉬워. 하지만 입력된 것보다 더 나은 걸 내보내는 건 정말 어렵지. 입력과 출력의 몸통을 담당하는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하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이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은 그래서 있는 거지. 아이를 대하는 내 모습에서 지긋지긋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때가 시작종이 울리는 때야. 마음 공부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할 시간. 아이를 낳은 뒤에야 마음 공부를 시작하다니 한심하고 두려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 정말 좋은 때, 정말 좋은 계기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미 어린아이가 셋이나 되어버려서 정작 지금 마음 공부가 너무나 절실한데 시간을 내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괜찮아. 네가 할머니가 되고 나서 마음 공부 좀 할 걸 후회하는 것에 비하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어. 너무 늦었다 고민하는 사람은 결코 늦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해낼 기회를 새로 얻은 거란 걸 알아야 해.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치유의 3단계 매뉴얼. 앞서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나누면 치유적일 수 있다고 했어.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말이야. 그럼 차례로 들어가기 전에 그 특별한 방식, 치유의 3단계 매뉴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단계, 대면과 이해. 2단계, 위로와 긍정.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 먼저 1단계, 대면과 이해. 대면은 글쓴이가 정말로 자신을 가장 무섭게 짓누르는 바위에 대해 썼는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내내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참가자가 막상 상처를 들여다보려니 겁이 나서 진로나 육아 문제에 대해 써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선 안 돼.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기. 이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시작이야. 엉뚱한 부위에 약을 바를 수는 없겠지. 나는 이 단계를 지구 위에서 보기라고 부르곤 해. 우리는 지구를 내려다보듯 멀찍이 서 상처를 받았던 당시를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려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해. 새롭게 확보된 넓은 시야로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시절의 사회적 특징을, 그것이 가족에게 준 영향을, 그 영향 안에서 각 개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특히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중요해. 예를 들어볼까? 지구 위로 쭉 올라가서 한 남자를 내려다보자. 1950년대 대한민국 벽촌에서 태어난 남자야.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내내 농사를 지었어. 부친에게는 일을 잘못한다며 툭하면 얻어맞았지. 지구 위에서 이 과정을 내려다본다면 그가 장차 아빠가 되어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따뜻한 보살핌을 주긴 쉽지 않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지구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태어나. 즉,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 자라는 내내 부모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의 능력에 기대어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가정이라는 우물 안에 머물며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지. 특히 상처. 상처란 본래 얼마나 주관적인지 남의 부러진 팔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파. 게다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굼기에 작은 상처라도 오래되면 개인의 전부를 장악하고 말지. 그래서 언니는 필요할 때마다 자, 우리 같이 지구 위에서 보자 하고 글쓴이를 상처 밖으로 이끌 거야. 객관화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도 있어. 정확히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보일 거고 딱 그 가시만큼만 아플 거야. 또 가시를 뽑는데 꼭 맞는 치료법을 찾겠지. 1단계를 잘 해낸 참가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특정한 배경 또 특정한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해하게 돼. 그리고 어느새 2단계로 가 있게 되지. 2단계 위로와 긍정. 위로는 말 그대로 상처받았던 어린 나,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거야. 1단계에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힘으론 어쩔 수가 없었구나. 고생 참 많았다 라고 내게 말해주는 거야. 가여워하면서 꼭 안아주는 거야. 서러운 만큼 실컷 울어주는 거야. 충분히 울어서 눈물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긍정은 눈물이 멈춘 맑은 눈으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걸 말해. 내가 고통 속에서도 어쩌면 고통 때문에 더 노력해서 읽어낸 것들이 있음을 알아봐 주는 거지. 나의 고통에도 긍정의 지점은 있었음을, 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이 역시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이 단계에서 긍정의 지점을 찾지 못해 막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땐 언니가 관점이 전환되도록 힘껏 도와줄게. 그러고 나면 이제 글쓴이는 3단계로 갈 수 있어.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 퉁치기는 맞아. 그냥 퉁치는 거야. 상처를 받았지만 긍정의 지점도 있었으니 미친 건 없다 하며 마무리 짓는 거야. 마당을 빚으라듯 마음을 빚으라면서 상처는 미련 없이 쓸어버리고 긍정의 토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경계 설정은 새 토대에 세우는 새 울타리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전처럼 내 영역에 함부로 쳐들어와 상처 줄 수 없도록 그의 난입을 적정히 차단하고 경계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돌보는 거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땐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그에게 알려주고 변화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야. 관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면 허무함, 자괴감, 억울함 같은 낭비되는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그것들을 치우느라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기회를 뺏기지. 경계 설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낭비는 끝. 내가 세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더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힘이 생겨. 나아가 미래도 꿈꾸게 돼. 나날이 실천 가능한 변화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제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생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 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소희 님인데요. 저자의 소개글을 보면
나를 찾는 여행의 탁월한 안내자. 대한민국 입시를 겪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고 괜찮은 직장을 다녔다. 모두들 대학에 입학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곳에 행복은 없었다. 이후 과감히 모든 것을 끊고 여행과 육아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나를 찾는 방법을 끝없이 탐구했다. 3살이던 아들과 지구 곳곳에 제3세계로 훌쩍 떠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자신만의 생을 개척했다. 그녀 곁에 똑같은 질문을 품에 안은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활동 플랫폼 언니 공동체가 그곳이다. 주체적으로 삶을 가꾸고자 한 이들은 함께 모여 나를 찾는 글쓰기 모임을 열었고 이들의 자아찾기 여정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여성의 진로로 이어졌다. 이 책은 그중 첫 번째인 부모 편이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기꺼이 대면하고 함께 치유하고 용감하게 나아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책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힘껏 펼쳐 보이는 삶이란 어쩌면 이다지도 다채로운가. 자신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세상을 주고자 한 여성들의 연대, 그 중심에 이들을 이끈 오소이가 진솔한 이야기, 감동의 전율로 가득한 여성들의 자아찾기 여정에 당신을 초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자라오는 동안 부모님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생활로 연결되어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 현재의 나라는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무기가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로 다가간다는 점은 바꿔 말하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대물림이 될 수 있지요. 오늘 책을 읽으며 아마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내면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치유의 1단계 대면과 이해, 2단계 위로와 긍정,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의 매뉴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치유 매뉴얼의 1단계, 대면은 글쓴이가 정말로 자신의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에 대해 썼는가 보는 것이다. 상처란 본래 주관적이지 필요할 때마다 자, 우리 같이 지구 위에서 봐 하고 글쓴이를 상처 밖으로 이끌자. 객관화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도 있다. 2단계, 위로는 말 그대로 상처받았던 나,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거다. 긍정은 눈물이 멈춘 맑은 눈으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걸 말한다. 3단계, 퉁치기는 맞아, 그냥 퉁치는 거다. 상처받았지만 긍정의 지점도 있었으니 미친 것 없다 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다. 경계 설정은 새 토대에 세우는 새 울타리다. 경계 설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낭비는 끝. 내가 세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더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